검찰이 최근 또 압수수색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걸 압수해서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로 재활용한 사실이 또 드러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이 최근 검찰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불거졌던 디지털 캐비넷과 관련해서 이거 너희들 불법적으로 압수 보관했던 거 이거 잘못됐다. 그 재활용해서 별건 수사한 점 이거 명백한 위법이다. 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다시금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서 이 대검 서버에 등록되었던 스마트폰 정보 이거 복제본 내역을 딱 받아가지고 공개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까지는 한 해 평균 1100여 건에서 한 5100여 건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압수된 휴대전화 정보들에서 약 한 전체 압수된 양에서 1.4%에서 7% 사이로 보관을 해왔던 건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이긴 한데 이게 42대 검찰총장이던 문무일 총장 마지막 임기까지 이르는 동안 최대 31% 수준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3대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검찰총장이던 시절에는 이거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수사돼서 압수되었던 휴대전화 정보 전체가 대검 서버망인 디넷에 차곡차곡 이 압수 범위를 넘어서는 전체 정보를 100% 모두 저장 보관되어 활용된 사실이 드러났었죠. 심지어는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예규까지도 개정을 하면서 이 압수 대상이 아닌 전자정보도 모두 등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그 뉴스버스에 의해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게 되면 지난 2018년 당시에요. 그 원주시청의 간부가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이제 하던 과정에 국장급 간부의 휴대전화를 마찬가지로 이제 불법 저장을 합니다. 전체 정보를. 그리고 이걸 또 불법적으로 재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압수된 내용들 중에서 압수 정보와는 무관한 녹음 파일을 이제 저장을 했고 이거를 활용을 한 건데, 해당 녹음 파일의 내용이 뭐였냐면 원주시청의 해당 간부가 검찰 수사관한테 그 수사가 현직 시장의 재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선거 뒤로 미뤄달라 뭐 이런 취지의 청탁을 했던 내용이고요. 검찰 수사관이 아니라 검찰 서기관입니다. 근데 그 검찰 서기관이 이에 응하면서 수사 사항을 이제 해당 간부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녹음 파일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현행법에 따라서 애초에 그 수사 중인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라든가 청탁금지법의 위반 행위에 속하는 해당 녹음 파일, 이거 사실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압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해당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수사 중 과정에서 그거와는 별건의 수사로 검찰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의 수사기밀 누설 혐의를 토대로 해서 구속, 기소까지 한 거죠. 이게 이제 대법원 판단까지 이르러서 대법원 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명백한 위법이다 라고 못을 박은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수수색이 종료된 시점에 무관한 전자정보에 대해서 이걸 삭제 폐기와 더불어서 이걸 반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검찰이 계속 보관하고 탐색하고 복제하고 출력해서 재활용해서 한 조치, 이거 명백한 위법 행위다. 그래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땅땅땅.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유죄 선고의 원심을 무죄 취지로 해서 파기로 다시 재판해라 환송한 거고요. 지난 16일에 이걸 사건을 돌려보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검찰의 이러한 위법적 행위, 벌써 명확하게 법원에서조차 인정한 사례가 무려 4번째로 드러난 거예요. 이를 활용한 주체가 대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방위적으로 여러 지검에서 활용한 사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때 압수했던 장충기 휴대전화 정보를 저장을 했다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 사건에서 이걸 활용을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야, 니들 이거 위법하게 취득했지 않냐, 그러니까 증거 능력 이거 모두 인정할 수 없는 거 알지? 이거 인정 못해 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일어난 건데, 그 2019년에 이석채 전 KT 회장, 그 KT 회장의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이석채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사장, 이 두 사람과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합니다. 근데 이걸 또 어디서 정보를 가지고 왔느냐,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건, 2013년 11월에 있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를 수사하면서
그때 압수했던 휴대전화 정보를 재활용한 것임이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관련 사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이제 2015년에 1심 무죄, 그리고 2018년 5월에 대법원까지 이르러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별건 수사에 재활용이 된 거고, 역시나 이에 대해서 법원도 역시 이거는 잘못됐다, 법관의 영장 범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위법하게 수집된 정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다시 또 판결을 내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건 인천지검에서 벌어집니다. 21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하고 수석보좌관, 이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랑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혐의, 이걸로 수사를 받아요. 근데 이때 사건 관계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압수를 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 증거로 내세우는데, 이게 역시나 해당 사건과 무관한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했던 휴대전화 정보를 이걸 역시나 보관을 해오다가 활용한 점이 또 확인돼서 법원도 역시나 판결을 내리죠. 위법한 수집행위다, 증거능력 인정 못해, 너희들도 알잖아 라고요, 검찰에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 보관되어서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대검의 주장, 이번에도 거짓말로 확인이 된 거죠. 심지어는 압수 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으로 취합된 정보를 법정에다가 대놓고 그냥 이걸 꺼내 놓고서 그걸 가지고서 범죄 혐의를 소명하겠다, 이런 검찰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또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은, 야, 이게 관행처럼 지금 굳혀져 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이게 관행처럼 굳혀져서 활용이 되어 왔다면. 문제는 또 이게 한두 사람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형태가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통해 대화를 나눴던, 그러니까 정보를 교환했던 사람들도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전방위적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민간인 사찰 행위라는 점에 있어서 수사와 무관한 일반 시민의 개인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타고 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정보도 검찰 대검의 서버인 디넷에 이게 수집되어 있을지 모르는 거죠. 아무튼 검찰이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왔는지 스스로 이걸 공개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걸 하겠습니까? 지금 저렇게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만 보더라도 할 리 만무하죠.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본인들 필요에 따라 꺼내 쓰는 디지털 캐비넷, 이에 대한 수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일을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역시도 수사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조항을 마련해서 응당한 처벌로 이끌어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의 위법 행위가 정말 대놓고 좀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거 징역형은 물론이고 해당 검사에 대한 직위 박탈, 그리고 향후 그 검사가 공직사회나 변호사 개업, 이것도 원천적으로 다 금지시키는 처벌 조항까지 이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은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검사들에 대해서 이 무거운 철퇴가 뒤따라야죠. 안 그렇습니까?